첫 번째 발제는 SDGs 시대 ESD와 청소년 활동의 연계 확장을 주제로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 전명기 본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활동진흥원 전명기입니다. 첫 번째 발제는 항상 부담스럽네요.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오늘의 큰 주제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 분야의 대화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해왔던 맥락,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기대, 같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7페이지부터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보시기 편하게 다음에 뵐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글이 아닌 자료로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1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부분들 19페이지까지의 자료들은 지구환경회의에서 정의했던 의제 20일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청소년과 관련된 논의들, 그리고 청소년의 범위에서는 또 아동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그 실천 의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그 의제 20일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실천 주체로서 청소년, 그리고 아동, 더 나아가서는 여성과 노인까지 실천 주체별로의 그 역할의 중요성이라든지 함의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건 아니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건 간에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일방적인 교육 대상이라든지 학습 대상이었다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환경교육에서도 그렇고 ESD에서도 그렇고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그 실천의 주체로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그 미래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실현나갈 수 있는 책임, 그리고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로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데서부터 향후의 논의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좀 자료들을 담아봤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19페이지에서는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현 주체로서 청소년에 관한 논의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어느 범위까지 보느냐는 또 다소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환경교육을 더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것은 당장의 그 삶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이들이 그 사회의 그 명실상부한 주체가 되고 사회적인 책임이 든 시민이 됐을 때 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 나가지 않고서는 그 사회 지속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그런 절실함이 함께 인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페이지부터는 제가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기존의 그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조금 제가 부끄럽게 느낀 것은 많은 부분들의 청소년 분야의 활동 사업들 중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개별 단위의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그동안 꾸려내는 좀 정성이라든지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그런 반성들을 많이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 청소년 분야에서는 조금 학교교육이나 그 일반 사회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 논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활동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 안에서 참여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의 활동들을 저희들이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청소년들의 그 사회적 참여, 그리고 또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청소년 참여 활동이라는 분야에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의 사업들이 실제 실천적으로 전개가 돼 있고, 그런 사업들은 환경 보전이라든지 경제 발전, 사회 통합 이런 맥락에서 주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운영 방식, 그리고 또 그 지향점으로서 그 청소년들이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그 리더십을 갖도록 키워나간다는 측면에서 맞닿아 있는 점들을 내용상 확인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저희
그러니까 이제 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 뭐 콜로키움 등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 그런 활동들을 하는 그 학생 청소년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료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소개하는 자료를 일부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지역 중심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여기서 표현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청소년 그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매년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들 내지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청소년들 그리고 또 청소년 분야의 사업으로 한정되는 그런 한계를 조금 적극적으로 벗기 위한 노력들이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그리고 사업을 주관하는 저희 청소활동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그리고 또 다른 정책 소관을 하시는 부처에서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뒤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 특히나 이제 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그 ESD 인증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특별히 ESD라는 인식을 하지 않던 사업들이 그런 인식들을 좀 제거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한편 ESD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사업들을 재구성하고 또 그 활동 목적들을 그 구체화해서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도 뭐 금천구라든지 뭐 통영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그 외에도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든지 시도센터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녹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찬찬 속의 태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끼리의 사업으로 머물러 있었던 점들이 새삼스럽게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청소년 분야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을 보는 그 사회적인 시각과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지역에서 그 ESD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시던 분의 입장에서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21페이지에 보시면 조성익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연수 기회가 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다름 아니라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좀 넓혀야 되겠다. 즉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교사 선생님들도 그리고 또 지역의 청소년 활동을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사 같은 전문 인력들도 또 지역사회 전문가들도 ESD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충분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조금 어떻게 뭐 연수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대중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서서 환경부에서 개조 발언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담길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여전한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청소년 분야의 한정에서 특히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 참고로 저희가 이제 청소년 정책을 정책 내에서 영역별로 나눌 때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복지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청소년 활동 쪽에서 좀 한정적으로 좀 살펴보면 21페이지 하단 쪽에 부터 해서 22페이지까지 쭉 그런 논의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청소년 분야에서는 아직 ESD라는 게 하나의 어떤 활동 영역이다. 내지는 사업 영역으로 저희들이 주력해야 되겠다는 인식이라든지 구체성이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숙제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ESD와 관련해서 구체적 실천에서 SDGs를 이야기한 과정들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현재 맡고 있는 보직이 활동안전연수본부라는 곳의 보직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년 자격연수로 한 4,000명, 보수교육으로 한 4,000명, 청소년 지도사들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하시는 분들의 교육연수를 그냥
인원수로만 보면 8,000분 정도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ESD라든지 환경교육과 관련된 논의들은 각 과정 기수별 서두의 특강 정도에서 좀 소개하는 정도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법정 교육 시간에서 다뤄야 될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문 연수 중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전문 연수 기회 정도들은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폭을 넓히는 그런 고민과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 ESD와 관련된 통합성과 체계성에 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활동에서 이제 ESD가 기대만큼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ESD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또 ESD 차원에서 묶어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지만 다른 한편 보면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의 일상에 접해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접점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조금 함께 고민해야 될 저희들만의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고민해야 될 이 환경교육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그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방향은 결국은 ESD와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말 그대로 말씀드린 이 실천 주체에서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접점이 일상에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함께 해주시길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쪽부터서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을 몇 가지 드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부처 간 협업체계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황세영 박사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아주 치밀한 연구를 통해서 정리를 해놓은 바가 있는데 자료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표 1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범부처 지속 가능한 정책 사업안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구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국가 청소년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같은 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매 5년마다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수립해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인데요.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만들고 물론 실무적인 것들은 여가부가 대부분 하지만 발표하는 명의는 관계부처 합동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환경부에서 제안하신 그런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정안 만드시고 또 법을 개정하는 데서도 그런 방식들 조금 더 범부처가 법 자체의 근거를 가지고 또 그리고 기본계획 종합계획 수립에 각 부처가 같이 함께 참여해서 작업을 하는 방식의 것들을 좀 깊이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또 드려봅니다. 그런 방식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들이 22페이지 하단에 황세혁 박사가 정리 제안했던 그런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책 차원에서만 그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23페이지에서는 이제 실행기관 등의 협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 실행기관 등의 협의체는 지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 기관이 계시고 환경부 또 유네스코 함께 하고 계신데요. 그 외에도 사실은 교육 분야에 대한데 오늘 학교 교육 분야에서는 안 오셨죠. 근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실행이 필요한 단위들이 기본계획에서 논의가 명시가 되고 그 실행기관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로 SDG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지속가능 역량 같은 것들도 지금 정책연구원에서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네스코에서 제안했던 그 지속가능 역량과 관련돼서 함께 논의가 진행됐던 것들이고, 이것은 청소년 정책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지금 창의 융합형 인재를 지향하면서 이제 역량 준수로 2015년 교육과정을 개정을 했는데, 학교 교육 그리고 또 청소활동 나아가 그 평생교육 분야까지 고루 함께 지향할 수 있는 공동의 그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하기 위한 협의체, 그리고 또 정책에 기반한 그리고 또 정책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협의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음에는 그 ESD와 그 청소년활동 연계 호환과 관련해서 청소년 정책에서 그 청소년활동 그 진흥법의 35조부터 38조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에 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기회가 청소년 관련 분야의 인증 제도를 소개하는 데도 기회일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안에서 이제 많은 부분 저희들이 그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ESD에서 인증제를 하고 있고 청소활동 분야에서 그 인증제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고, 또 그리고 또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특히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청소활동 인증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년 그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부터 해서 청소년들,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많은 사고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 내용보다는 안전 기준이라는 부분이 많이 강화되면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 그 호환 연계를 위한 필요한 그 제도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일단은 그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또는 운영 지침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각급하게 전했던 것들을 지금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침 등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필요 요건으로 제안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 그 교회 그 현장 체험학습을 할 때 인증받은 활동을 가십시오라든지 뭐 이런 요건들을 하고 있는데, ESD와 이런 것들이 환경교육이 이런 제도들이 연결될 수 있다면 조금은 더 학교에서, 첫째는 그 선택의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용상의 그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런 제도 안에서 역량 기반 활동 그리고 또 프로젝트 기반 활동들에 대한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라든지 취지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그 ESD 인증이라든지 환경교육 차원에서도 논의가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공기관의 그 사회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청소년활동진흥원도 이제 준정부 기관으로서 지금 경영평가받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사실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공공의 그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안녕과 그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기능해야 되는 그런 당연한 속성이 있지만, 그에 더해서 다른 한편 그 각 제 분야의 그 역할뿐만 아니라 폭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한 그 각 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 평가의 구체적인 그 지표로 반영이 됐고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가장 궁극적인 가치로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봉사나 나눔을 좀 더 많이라는 수준이 아니고, 이런 말 그대로 사회적 가치 함께 사적 개인적인 넘어서 사회 전체가 어떻게 편익을 증진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 제가 그 지난주에 그 경영평가 주요 사업 실사를 받을 때 사회적 가치에서 가장 평가하시는 교수님들이 가장 빨리 수용하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셨던 부분들이 ESD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용하자가 아니고 기왕이면 제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들이 하고 존재의 의미도 명확하게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인 기여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접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된 자료들이 이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 선한 의지를 좀 ESD라는 측면에서 결집하고 그런 것들이 몇몇의 그 사업이라든지 가치에 머물지 않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 또 그런 사업들이 관련돼서 효과적으로 운영돼 나갈 수 있도록 기존의 인프라, 인적 물적 자원들을 좀 확보하고 시너지를 내는 새로운 자원을 요구하기 이전에 기존 자원들을 묶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또한 그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하는 그런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